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무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도 많이 여러분들 공부하기에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푸르름도 이제 점점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벌써 황금 그 들녘이 보일 정도입니다. 이제 6주차 제6주차 제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초기 창업 패키지 그 지원 사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반복됩니다만은 자금에 대한 효율성,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데스밸리로 가서 데스밸리에서 또 우리가 캐즘이라고 하는 또 그런 문턱까지 다다랐을 때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그 마켓 쉐어, 다시 말하면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한 홍보 마케팅에 대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물론 여러분들이 현금 사정이 좋아서 자기 자본금이 더 올라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창업을 하다 보면 자금에 대한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또는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좋은 아이템도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저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모든 경험치를 토대로 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또는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여러 가지 그 지원 자금에 대해서 반드시 눈을 돌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부 자금이다 그래 정부 자금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충분한 그 회수율, 시간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창업진흥원이라든지 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지 기타 우리 각 부처별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지막 몇 가지 더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서 또는 눈여겨 보셔야 할 지원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타임을 반드시 잘 숙지하셨다가 그 안에 자격이 될 때 지원 받으시는 게 상당히 유익하게 됩니다. 또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 창업자에 한해서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그런 기업에 대해서 또는 창업 후에 7년 이런 그 어떤 그 텀을 두게 될 때 그 안에 들어가실 때 지원 자금을 받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장애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별도의 어떤 섹션을 둬서 그 장애우 대표자들에게는 가점을 준다든지 또는 여성 창업자들에게 특별히 약자의 대표이사로 인해서 또 별도의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만한 섹터를 구성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성기업 회원들에게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9세 미만 기업 창업자에게는 또 별도의 이러한 또 바운다리가 있습니다. 별도의 섹션이 있고 그 안에 속해야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반드시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강의하는 그 내용이 10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 부처에 맞는 거, 예를 들어서 창업진흥원이면 거기서 그 창업진흥원의
부서가 있습니다. 창업도약부라든지 아니면 초기 창업부라든지 아니면 또 예비 창업부라든지 하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 확인을 하시든지 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공고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공고문을 천천히 이해하도록 잘 몇 번이고 읽어본 다음에 거기에 내가 맞는지 또는 그 내용이 합당한지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과 합당한지를 여러분들은 면밀히 읽고 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기 전에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각 부처별 담당자들의 유권 해석이 제일 우선됩니다. 그래도 별다른 이해력이 없거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이메일이나 또는 전화나 이런 그 유선 그 통신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제가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업기업 성장 전략 분석입니다. 창업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를 그 전략을 우리가 분석하는 그 중에 우리의 자금과 성장을 하기 위한 즉 지속 가능한 지속 경영 가능한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기자본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눈여겨보시라고 하는 것을 거듭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그 창업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이나 공공기관 또 민간 등을 통해서 창업 3년 이내에 기업의 그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지원 및 아이템을 실증 검증하는 것 등으로 그렇게 구성된 그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기업의 그 안정화와 성장을 돕는 지원입니다. 그 초기 창업 패키지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게 해당하고요. 창업진흥원의 초기 창업부에서 그것을 관장하고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몇 번이고 검토를 하시고요. 이 시간에는 제 6주차 제1강에서는 창업도약 패키지라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의 특징은 창업 후 3년 이내예요. 이게 이제 3년에서 7년 정도 돼야 됩니다. 요 기업에 대해서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창업 도약이 기업의 어떤 그 데스밸리라고 그랬었죠. 죽음의 계곡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3년 차 정도 들어가면은 그런 그 자금에 대한 자금에 대한 그 조달이 형성되지 못하는 그 계곡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 계곡처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품의 개선이나 수출 확대, 제품의 개선, 수출 확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조업을 말로 얘기를 했을 때 개선을 해서 만들었어요. 이 만든 제품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보니까 필드 테스트를 해보니까 조금 더 개선을 하면 잘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때까지는 보통 우리가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에서 그 시장 초기까지 보통 3년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3년쯤에 갔는데 제품의 개선이 필요할 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 데스밸리 그 죽음의 계곡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때
그다음에 판로 확보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분들의 제품이 성공이 되더라도 이제 판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되면은 그 자금이 소진이 거의 되죠, 그죠? 빠른 데는 2년 조금 넘어서 뭐 자본 잠식이 들어가게 됐다 보면 어떤 회계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외적으로 봤을 때 그 기업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러한 회계 문제도 잘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판로 확보라든지 R&D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해갖고서 기술 개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그런 기술 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D의 연계, R&D를 조금 더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로 지원 방향으로 잡아서 보통 이제 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3억까지도 해줍니다. 이게 3억 정도까지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장 촉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성장 촉진 프로그램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개선이나 수출 확대, 또 디자인 개선, 여기도 많이 있죠. 디자인 개선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디자인 개선, 그다음에 유통 연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직접 유통을 못할 경우에는 이런 유통업체하고의 연계를 해주는 그래서 실제적인 자본금이 유입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곳에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을 받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창업진흥원의 창업도약부인데요. 자격은 여기 말씀드린 3년에서 7년 정도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은 보통 창업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는 보통 상반기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면 1월 정도에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거는 눈여겨 보셨다가 얼른 여러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상당히 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또 뭐 이런 창업 관련의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거로 이제 저희가 하나 좀 볼까요? 이렇게 이제 창업에서 했는데 창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제일 많이 또 요즘에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재도전 성공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재도전 성공 패키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대표적인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통 한 300개 정도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뭐 소기업에서 거기에서 몇 가지들은 창업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고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재도전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한번 하다가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데스밸리도 못 지나가고 또 데스밸리가 지나가더라도 그 캐즘이라는 곳에서 제품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재고로 쌓여 있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업을 하고서도 다시 또 그런 분들은 또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뭐 여러분들이 쉽게 나오는 그 속담이고 격언이긴 하지만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은 이미 실패를 해본 사람들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역량이 큽니다, 사실. 왜냐하면 일단 실패한 분들은 자기 실패에 대한 원인과 대책, 강구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그
처음 창업하시는 분보다는 역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한번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량하다기보다는 열심히 하다가 폐업을 한 경우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일부러 뭐 자진 부도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흑자에서 부도를 내서 뭐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당시에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일단 실패를 하신 분들은 보통 신용불량이 되죠, 그죠? 신용불량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러니까 성실 실패죠. 성실하게 했는데 실패한 분, 그 어쩔 수 없이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경우인데요. 성실 실패 경험을 보유한 재창업자예요. 그 성실 실패로 이걸 이제 성실 실패라고 얘기하죠. 성실 실패로 도살이 되거나 또는 실패한 경우, 부도가 난 경우죠. 부도가 난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재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해줘요. 여러분들 가끔 TV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긴 하는데 우선 재창업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저도 이 프로그램 숙지를 하기 위해서 잠깐 봤습니다만 아주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고요. 멘토링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멘토링을 해줍니다. 그 전문가를 더 붙여서 다시 재창업할 수 있도록 멘토링 해주고,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사업화 자금이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제 제일 돈이 없죠, 그죠? 돈이 없으니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이게 제일 재창업자들에게는 좋습니다. 이게 제일 필요한 거죠. 물론 재창업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입주 지원, 입주를 지원해 줘요. 입주 지원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벤처센터라든지 아니면 창업 그것을 위한 대학과의 그 협력 단체에 있는 산학단에 입주시켜 주는데 어떤 임대료나 보증금 같은 게 아주 되게 저렴하죠.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이제 서로의 어떤 네트워킹을 이제 필요로 할 때 네트워킹을 주선해 줍니다. 서로 융합할 수도 있게 해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이 성실 실패자지만 보통 이제 예비 창업자, 다시 말하면 이것도 예비 창업이죠. 내가 실패를 하고 다음 사업을 준비할 때 그 예비 창업자에서 성실 실패를 하고 나서 다시 창업을 해서 3년 기업이에요. 요런 자격이 있고요. 요거는 아까 요거도 창업진흥원에서 여긴 제도전 창업부라고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에 제도전 창업부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신용불량이라든지 그 자세한 내용들은 요 제도전 창업부나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공지문에 있습니다. 거기에 쭉 보시고, 이것도 보통 상반기에 전부 다 접수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아마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어떤 다시 한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공고문이 아마 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창업진흥원의 홈페이지를 좀 이용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라고 하고 그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성공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창업 성공 패키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얘기를 하면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그래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근데 요거는 물론 이제 예비 창업자 제조 근데 요거는 39세 미만. 요거는 39세 미만이고요.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이기 때문에 이 청년이죠, 그죠? 청년 창업 39세 미만이고,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 물론 예비 창업자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 창업을 했더라도 3년 미만의 청업자. 3년 미만의 창업자인데 요거는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내에 준비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홀들이 있는데 청년 창업 사관학교 내라고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청년 창업 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 공간을 제공해줘요.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맞는 사업화 자금을 보통 사업화 자금이 최대한 1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여기 창업 성공 패키지에 선정이 되면 사업화 자금을 우선 1억을 여러분들이 상환하는 금액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경쟁률이 좀 남다르겠죠, 그죠? 좀 틀려질 겁니다. 좀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면요 정부의 정책자금이 연계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사업화 자금에서 예비 창업을 하고 있는데 또 뭐 수출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또는 기타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후속 연계 지원을 해줘요. 예, 그래서 어떤 이것을 그러니까 후속으로 지속적으로 후속으로 연계를 해줘서 더욱 여기 어디 있냐면요 중기부 창업지원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요. 자, 중기부 진흥공단. 네, 중기부 진흥공단 창업지원처로 여기서 창업지원처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뭐 좋은 아이템이라는 건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뭐 여기까지 와야 좋고 저기까지 가야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창업성공 패키지, 물론 창업성공 패키지를 졸업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 말은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내가 만들 수 있는 공간, 내가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줍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정책자금 연계 여기에서 끝나면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속 연계를 지속적으로 해줍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업 성공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창업 성공 패키지 중에서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라고 있어요. 여기 똑같은 건데요. 창업 성공 패키지 중에 글로벌 창업 패키지,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죠.
요것도 아주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것보다는 반드시 4차 산업과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글로벌.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다 좋은 아이템이고 혁신적인 아이템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혁신 성장 단계까지 패키지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패키지형이면서 뭐라 그럴까요? 유니콘 패키지 지원이면서 유니콘 기업이에요. 여러분 유니콘 기업이라고 아시죠, 그죠? 갑자기 이렇게 막 수천억 정도의 매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합니다. 근데 이건 예비 창업제에서 예비 창업부터 7년까지 7년 미만 기업에게 이제 지원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이것도 창업지원처에서 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창업벤처에서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건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인데, 요거는 그냥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이 있어요. 사업화 지원 사업. 요건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장애인, 물론 제목처럼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종 전환 희망자에게 창업 초기 사업화 지원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창업 촉진에 대한 거죠. 여기에는 보통 많은 돈은 아니고요. 약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요거의 조건은 이제 장애인 예비 창업자하고 업종 전환자예요. 예비 창업자하고, 여기는 반드시 장애우가 돼야 됩니다. 자, 예비 창업자하고 그 다음에 창업 전환자, 다른 업종으로 하려고 하는 업종 전환자가 되겠죠, 그죠? 업종 전환자. 요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사업화 지원할 때 이제 최대한으로 자금을 그냥 2천만 원을 이제 지원해 주는 지원 사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센터. 여기 요 부처에 가시면 되고요. 여기 사업 전략팀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사업 전략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장애인 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이에요. 요거는 이제 장애인 예비 창업자 하고요. 예비 창업자. 그 다음에 장애인 기업이에요. 장애인만 앞에 거 뺐습니다. 자, 요거는 근데 어떤 것을 하냐면 말 그대로예요. 시제품. 요거. 시제품이라는 건 어떤 것을 새로 처음 만들 때 샘플 작업 같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시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술 개발의 제품 디자인. 시제품을 만들려면 이제 제품 디자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제품 디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금형도 있을 거고, 금형 제작도 있겠죠. 그죠? 금형. 그다음에 워킹 목업이라고 이제 워킹 목업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기술 개발 제품 사업화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기술
기술적 지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여러분들 앞에 마찬가지로 사업 지원팀이 있어요. 여기에는 여기에 사업 지원팀, 사업화 지원팀이요. 요거는 요거보다 조금 많죠. 1,000만 원 정도 많아서 요거는 약 한 3,000만 원 정도. 그래서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금융, 워킹 모업이라든지 이런 기술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제품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 장애우가 경영하는 기업이나 또는 장애우가 이제 예비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때 이제 미리 지원을 받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볼까요? 뭐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별도로 특이하게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여기 들어갈래나요? 여기 보이겠죠? 특허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는데 요거는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스타트업이 처음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특허 조사라든지 말 그대로입니다. 특허 바우처라는 건 특허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건 없고요. 무조건 창업 7년 미만이면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창업 7년 미만은 한국 저기가 있죠. 제약이 있어요. 여기는 누구나 다 해주는 창업 7년이지만 100억 미만이 돼야 됩니다. 매출이 100억 이상 되는 기업은 해주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IP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특허를 출원하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매출이 100억 미만인 스타트 기업에 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를 출원하거나 또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특허의 권리화 같은 것들을 할 때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최대 지원 금액은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조사하는 그 역량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한국 특허 전략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특허청 특허의 전략개발부인가요? 여기 아마 전략개발부일 겁니다. 한국특허 전략개발원에 한국특허 전략개발원이네요. 원에 정부협력팀. 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정도를 더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는 과제들이 또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 좀 틀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틀린 경우가 있어서 한 몇 가지 스포츠하고 농식품부 산업기반 연구 지원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칠판을 정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칠판을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업태 종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지원 사업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물론 아시겠지만 부처별 지원 부서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창업 촉진 기반 기술 개발이라는 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업체 종목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스포츠 용품도 개발을 하고 또는 업종을 스포츠 용품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대표적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스포츠 창업 촉진, 스포츠 창업 촉진 기술개발 사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기술개발 지원. 네. 이게 이제 스포츠 창업 촉진 기반 기술. 여기서 기반이 빠졌네. 기반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인데, 요거는 이제 스포츠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자금이에요. 요거는 스포츠 문화를 촉진하는 기술 개발 사업이에요. 기술 개발 사업 지원이에요. 제목은 이렇고요. 제목은 지원 제목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스포츠 촉진 기술 개발 사업 지원을 해주는 건데, 물론 스포츠 분야 혁신 창업 기술 개발 지원이죠. 스포츠 분야 창업 기업이에요. 요거는 자격이 스포츠를 개발하는 기업이면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창업을 하고 있을 거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볼 때 스포츠에 관련된 제품이라면 스포츠 개발 분야의 창업 기업은 뭐 전부 다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에요.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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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에는 이제 요 산업을 하니까 산업센터. 국민체육에 보시면 육성센터인가 봐요. 육성센터. 왜냐하면 요즘에는 각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부서가 아니면 또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쭉 보시고, 이것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아웃라인만 이렇게 걸쳐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식품, 요건 이제 스포츠가 지났으니까 농식품 산업 기반. 농식품 산업 기반 연구 지원이, 연구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벤처 창업 기업, 그 다음에 창업 7년 이내에 벤처 창업 기업이에요. 요거는 조건이 벤처 창업 기업이에요. 벤처 창업 기업인데, 요거는 7년 미만입니다. 여러분, 이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벤처는요, 예비 벤처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벤처 창업이다 그러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을 할 때 예비 벤처를 신청하셔서 애초에 예비 벤처 기업으로 창업을 하시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하고 꼭 벤처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예비 창업을 하면서 예비 벤처라고 하는 인증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그 예비 벤처로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 벤처도 있다. 예비 벤처를 미리 해서 벤처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현장 애로 같은 것도 이제 지원을 해주죠. 현장에서 현장 애로가 뭐 어떤
제조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런 그 에로 기술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창업에서 지금 7년 이내 기업이고요. 농식품 반드시 뭐 여기도 보시면 농식품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업종은 농식품이어야 돼요. 농식품 제한되어 있고요. 요거는 농림식품 기술개발원이에요. 농림식품 기술개발원. 농림식품 기술개발원의 농생면 사업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식품 산업 기반 연구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창업 성장 기술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R&D 성격을 좀 띠긴 했어요. R&D 성격이 아니라 거의 뭐 R&D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근데 이런 이제 창업 성장 개발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그 우리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졸업생 가운데서 어떤 그 개발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어디에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좀 상당한 시간을 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내가 하는 업종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을 차라리 전문 부처에다가 한번 필터링을 하시고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이나 아니면 또 멘토링 해드리는데 상당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는 이제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전략적 R&D 지원. 여러분, 전략적 R&D 지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한테 자꾸 R&D 했는데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펜을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 어떤 뭐 IoT 산업이라든 4차 산업이든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 기술력을 조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반은 다른 뭐 연구소나 아니면 대학 이런 데서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해서 이 기술에 대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나 혼자에 있는 스스로 100% 기술력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협업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쪽이 이제 처음에 창업성장기술 개발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이 나오기까지의 그 돈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이 돈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가격, 그러니까 지원 사업이 좀 큽니다. 보통 디딤돌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정도 되고요. 디딤돌은 보통 이제 처음에 말 그대로입니다. 이 돌을 향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요 디딤돌 사업에는 한 1억 5천 정도, 1.5억 원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형이라고 있어요. 전략형은 이제 어느 정도 디딤돌을 거쳐서 했을 때는 여기 보통 한 4억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팁스라고 해서 최대 이제 5억까지 해주는데요. 이건 팁스라고 해서 한 5억까지 해주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 처음 창업할 때 팁스에 해당하는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직 드물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참고적으로만 알아주세요. 팁스는 어떤 뭐 투자도 이루어져야 되고 원하는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창업 7년 미만입니다. 이것도 창업 7년. 반드시 창업 7년 미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창업 성장, 다시 말하면 전략적 R&D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 기술 기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에요. 기술 기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대한 그 어떤 기술도 해당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 때 여러분들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떤 그 AI, 즉 인공지능과 어떤 연결을 했었을 때 그러한 그 기술력이나 제품들도 이 창업성장 기술 개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제조가 돼야 되겠고요. 이런 그 어떤 그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에서 이제 하는데, 저도 여기에 이제 평가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성장 기술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발표를 잘 해서 선정될 수 있나를 여러분들하고 또 다시 한번 강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이제 그 어떤 지원 사업, 대학 창업교육 체제 구축 사업이라든지 또는 창업 유망팀 학생들이 이제 그 오디션 경진대회를 거쳐서 단계별로 이제 교육하고 그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연구재단, 요건 이제 자세히 안 적겠습니다. 기관만 한번 볼게요. 한국 연구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연구재단은 여러분들의 어떤 대학 창업교육 체제 구축을 하기 위한 산학협력팀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 창업 유망팀이라고 해서 그 전국의 그 초중고생 또 대학원 휴학생을 포함해서 그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한국 청년기업과 청년기업과 정신재단, 한국 청년기업 정신재단입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팀이 있어요. 기업가 교육팀. 요런 데서 이제 요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전 창업 교육이라는 게 교육에 관련된 이제 창업을 보시면은 유망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서 창업의 실무 교육과 MVP 제작 또는 비즈니스 모델 검증 등을 지원해주는 그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하는 사업이에요. 실전 창업 교육이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전 창업 교육. 이 실전 창업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창업 실습 교육과 또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때요? 조금 저기가 창업진흥원인데 이것도 교육문화부 창업진흥원입니다. 여기는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 창업진흥원 교육문화부에서 실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실전 창업 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은 아이디어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판매하면 어떻게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일목요연한 것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요거를 통해서 지원 내용은 어떤 것을 하느냐, 창업에 대한 실습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브랜디드 러닝을 한다든지 또는 빌드업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검증을 하죠.
이 아이디어와 이것이 정말 사업성으로서 어떤 고객 반응 조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고객 반응 조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금원과 또는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지금 창업진흥원 그 교육문화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번 실전 창업 교육은 상당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패하지 않게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 반응 조사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한다든지, 그다음에 최소 요건 제품에 대한 제작 비용, 최소 요건 제품, 그러니까 이런 걸 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했어요. 제가 아직 창업 전이에요. 근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실전 창업 교육에 지원을 받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어떤 그 고객 반응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주지만, 최소한의 이것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 비용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다가 아이디어가 있다, 이거를 어떤데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에 꼭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오늘 그 제 1강에서 전부 소개를 다 마치고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책자로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서 대표적이고 우리 창업기업 성장 전략 분석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의 기업가 센터 사업명이 대학 기업가 센터예요. 대학 기업가 센터예요. 대학 기업가 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업 개요는 대학의 그 풍부한 자원을 극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네트워킹, 그 업종별로 또는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거래처에 대한 네트워킹, 또 연구개발을 통한 창업 모델을 도입을 해서 확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관련 교육 계획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교재, 모듈 등을 통해서 컨텐츠를 확산시켜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업 트렌드를 반영해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줍니다. 요것도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하는데요. 창업진흥원에서 하는데, 이거 창업진흥원에서 하는데, 이건 대학에서 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그러니까 대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현재 일반인하고는 조금 동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멘토링 플랫폼.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셔야 될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멘토링 플랫폼이에요. 멘토링 플랫폼. 이 멘토링 플랫폼 지원 사업은요, 대학과 출연전, 그러니까 대학에서 같이 출연하는 건데, 어떤 전문성 있는 기관을 어떤 그 기업의 혁신 멘토로 구성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지원 기업을 이제 이것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 컨설팅까지, 그래서 과제를 발굴하고 성과 관리까지 전문가의 식견을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터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직 그 공모가 예정 중이고요. 지금 이것도 이제 상반기에서 다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술 경영을 밀착 지원해요. 아주 딱 붙어서
기술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하고 이 경영을 밀착으로 멘토를 하는 거예요. 이 붙어서 이것이 필요하겠다, 저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꼭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밀착 지원하는데, 그 다음에 이 기술이 합당하다면 R&D 기술 지원을 알아봐줘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3대 신산업 기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신산업 기술인데, 우리 3대 신산업 기술이란 뭐예요? 시스템 반도체하고 바이오,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미래차. 요거가 됩니다. 바이오, 미래차,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요거는 제품 자체로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뭔가 특별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하고 공간,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시설이 필요해요. 또 공간이 필요해요. 또 내가 조금 더 보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원 사업 한 16건 중에서 한 두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는데, 그 시설 공간 보육인데요. 이거 조금 지울까요? 시설하고 공간을 보육시키는 건데,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지우는데 시간이 들릴 것 같아요. 우선 그 중간중간에 전부 다 설명하지 않고 전담 기관이 어디고 주관 기관이 어딘지 그거를 할 때가 여러분들이 요거를 그냥 시간 되시는 대로 그거를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냥 직접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알아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공지문, 이게 어떤 것에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상으로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지 내용들이 어떠한 단어들을 쓰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그 업태 종목에 맞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 공고문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자, 빨리 지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시설 공간 보육이에요. 시설 공간. 여러분들 이제 시설하고 공간이 처음에 창업을 할 때는 공간은 있을지라도 시설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개발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디서 지원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 공간 교육, 시설 공간 보육이에요. 시설하고 공간하고 그다음에 보육, 요 세 가지를 지원해 주는 것,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 있느냐, 또 무엇을 써야 되냐 하는데 대표적으로만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K 글로벌 클라우드 기반이라고 있어요. 클라우드, K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그 이제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 글로벌이 빠졌네요. 제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어떤 플랫폼의 성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플랫폼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이게 지금 맞나 모르겠네요. 네. 플랫폼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상품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제품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제품, 즉 그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이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지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그 소프트웨어,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플랫폼을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그 글로벌하고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그런 것을 사용한 기반의 소프트웨어, 그런 개발 환경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SNS에 대해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SNS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개발할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제공해서 창업을 성장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 창업 기업이에요. 이것도요. 창업 기업, 예비 창업자하고 예비에서 어디까지요? 3년 이내 기업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는 지원 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제공해줘요.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여러분,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컴퓨터도 상당히 빨라야 되고요. 서버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GPU라든지 또는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 이런 이런 바우처 방식으로서 이제 바우처 방식이다. 여러분, 바우처 방식은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뭐 소프트 개발에 대해서 어떤 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정부에서 그 돈을 직접 여러분들한테 줘서 여러분들이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의 요건에 대한 서류가 구비가 되면 정부에서 그만큼의 돈을 직접 그쪽에 송금해주는, 결제해주는 일반적인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우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교육, 소프트웨어의 이제 그 개발 환경에 대한 교육, 이것도 시켜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화하는 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클라우드 혁신센터라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클라우드라는 말은 이해하시죠? 이해하는 걸로 알고, 왜냐하면 요즘에는 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나의 자료와 이런 것들을 어떤 가상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그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제공받으면 사실은 정말 거의 다를 지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직원 없이 그냥 1인 창조기업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1인 창조기업으로. 근데 이제 이 시설 공간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1인 창조기업으로 해서 별도로 뭐 해볼까요? 제일 많이 여러분들하고 그게 지어질 것 같아요.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센터예요. 1인 창조기업 활성화센터. 그러니까 활성화센터. 여러분, 1인 창조기업을 정부에서 왜 많이 육성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1인 창조기업은
어때요? 처음에 그러니까 창업하기가 쉽죠. 그죠? 또 창업하기가 쉬워서 그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면 어떤 것이 생기나요? 직원이 또 필요하게 되죠. 여기서 발생되는 고용 창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아이템과 좋은 그 업태 종목, 개발 그 품목이 있다면 그것을 육성시켜서 여러분들의 취업도 돕고 여러분들이 잘됨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기 위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 이런 그 센터가 아니고요. 지원입니다. 센터가 아니고 지원이에요. 자꾸 활성화 지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취업도 보장을 하고 취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했기 때문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데스펠 리더십하고 해서 다 그런 지원까지 또 해줘서 여러분들이 또 한 명을 뽑는다. 그러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고용 창출도 상당한 그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하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바라는 것이 정부의 중기부의 정말 그 커다란 그 목표이자 정말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제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업태 종목 관계없습니다. 창의적 제품 및 서비스가 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프라하고 판로 개척이라고 그러면 모든 것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기별로 아마 이것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늦으면 상반기, 하반기로도 되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제품, 또 서비스는 뭐예요? 뭐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맛집을 내는 그런 어떤 서비스,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을 해주는 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무공간,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 제품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판로 개척.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1인 창조기업. 또 1인 창조기업으로 해서 처음에 사무공간, 그죠? 그 다음에 전문가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멘토가 되겠죠, 그죠? 멘토가 되고 서비스된 마케팅,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판로 개척.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격이 예비나 1인 창조기업이에요. 예비 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1인 창조라고 한다면 여기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에 꼭 눈 돌리셔서, 이거 창업진흥원에서 합니다. 여기다 눈을 돌리셔서 여기에 정확하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여기는 교육문화부에서 교육문화부 1인 창조기업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원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사무공간도 주고 전문가가 붙어서 여러분들의 그 지속 경영 가능한 그러한 경영 멘토부터 여러 가지 멘토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내가 어떻게 판매 계획을 삼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판로 개척, 뭐 전시회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SNS의 그 활성화, B2B SNS에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1인 창조 기업에 꼭 하셔서 함께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거 제가 크게 적을게요. 창조경제혁신센터. 말 그대로예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제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여기에 서울하고 경기,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우리 전국에 다 있습니다. 뭐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렇게 대도시에는 있는데,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제가 멘토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교육하고 투자 유치에 대한 IR이라든지 어떤 그 창업 경진 대회를 나가기 위한 준비라든지 창업 세미나라든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멘토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거기에서 어떤 그 창업을 지원해주는 여러 예비 창업자들, 또 창업한 기존의 그 7년 미만, 이것도 7년 미만이에요. 예비 창업자에서 예비 창업에서 7년 미만 기업인데, 저도 7년 미만 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만나보고 이분들하고 같이 멘토도 해보고 같이 이렇게 MT도 가서 서로 허심탄회한 얘기도 나눠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제 전부 몇 군데가 있냐면, 여기 전국에 17개가 있어요. 17개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에 각 지자체,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서 찾아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17개 혁신센터를 지역별로 이제 창업 허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17개가 쭉 돼갖고서 지역 창업 및 그리고 특화산업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특화산업 활성화 유도하고 또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주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이제 창업 지원. 우선 처음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고 제가 적어드리는 거예요. 창업 지원을 합니다. 처음에 난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세무 회계도 잘 모르겠고요. 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물어보시면 이쪽에서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멘토링, 여기에는요 창업 지원, 창업 교육, 멘토링하고 창업 교육을 해요. 어떻게 창업하면 어떻게 실패합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요. 투자 유치 IR이라고 합니다. 투자 유치 IR. 투자 유치 IR은 여러분들이 만들 제품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에다가 투자자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도 교육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창업 경진대회도 나가게 하는 거예요. 창업 경진대회도 나가게 해서 거기에서 또 1등을 하거나 수상을 하게 되면 또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음에 또 세미나, 또 이제 그 세미나들 하고요. 여기서 세미나 교육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해준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뭐 홍보 이런 것들 다 전부 지원해 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좀 크게 우리가 본다면 저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원스톱 서비스죠. 원스톱 서비스 지원. 이 원스톱 서비스 지원은 창업 관련에 대한 법률, 특허,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창업하는 데 대한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 것인지, 또 노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법률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 금융, 이제 뭐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것을 미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 특허 금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경영은 앞으로 이제 지속이 가능한 경영 상태,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여기에 아주 그 훌륭한 멘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이쪽에 밀집돼서 모든 것을 그 원스톱 서비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는 이제 뭐 수출 글로벌하게도 글로벌 지원해서 이제 이런 이제 해외 서비스 지원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안내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꼭 지원을 하셔서 함께 그 지원 사업에 맞는, 그래서 내 자본도 중요하지만 외부 자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이 꼭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중장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대학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일반화된 거 있지만 이제 시니어 창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우리가 이제 그 회사의 성장 전략, 그러니까 창업 기업에 대한 성장 전략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내부적 구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중간고사는 중간고사 나오기 전에 제가 그 교재용으로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이 동영상하고 같이 잘 보셔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